그 생각만 해도 좀 흐뭇하죠. 자, 발달. 지난주에 어떤 학자까지 만나봤을까요? 비고츠키요. 네. 자, 오늘은 그 다음부터 이제 브롬펜 브레너를 제외하고는 사실 임용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육학 시험을 공부할 때는 나왔던 학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론이니까 가볍게만 좀 보고 갈게요. 인지발달 이론의 새로운 이론이죠. 현대 이론이 바로 빨간색 동그라미를 할까요? 정보처리 이론이 되겠고요. 자,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자, 밑줄 좀 할게요. 첫 번째. 인간의 인지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과 비교했다. 이게 키워드죠. 그런데 컴퓨터가 워낙 발달된 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론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네. 정보처리 이론의 모형은 첫 번째 줄입니다. 밑줄. 애킨슨과 그 다음에 슈프린의 다중기억 모형이라는 명칭 하나 기억하시고요.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배울 때 그림으로 배웠어요. 그림으로 그 모형 안에서 어떻게 감각기억이 어떻게 가고 익혔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부분. 자,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요 정도의 단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궁금한 분들은 교육학 저서 혹은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애킨슨하고 다중지능 모형 치시면 바로 뜹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아 예전에 공부했었구나. 알게 됩니다. 자, 정보처리의 과정이죠. 정보처리 과정은 밑줄 좀 할게요. 첫 번째 줄, 부호와 저장, 인출이라는 세 단계 기본적인 과정이 컴퓨터 부품의 기능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이론이다. 또 외우셔야 되는 용어는 부호와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인출이죠. 부호화는 뭐예요? 정보를 시각, 청각 이런 것들로 부호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 뭘 위해서? 기억을 하려고. 그래서 저장을 해요. 그 머릿속에 저장된 게 오감각으로 기억을 하면 감각기억인 거고요. 일시적으로 짧게 기억을 할 수 있으면 단기 기억인 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배우시는 것들은 바로 단기 기억에 해당이 될 거예요. 내일까지 기억이 나죠. 근데 앞으로 일주일 후까지 기억이 나려면 반복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장기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배웠을 때 장기 기억화하려면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복습을 계속하라 그래요. 3일 이내에 반복해서 보라고. 그래서 우리 반에서 쪼개서 나눠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방법 중에 방법은 장기 기억을 확대하는 전략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보처리 이론 그러면 우리 개인 공부에도 좀 도움이 돼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반복하고 계속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라는 거. 그래서 그냥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억은 단기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 조금 장기로 옮기기 위해서 반복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수험생한테 필요한 거겠죠. 선생님들께도 꼭 필요한 게 바로 장기 기억화 시키는 노력 같아요. 그 정도로 정보처리 이론을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되는 단어가 로렌츠 학자 이름, 그 다음에 이론의 명칭, 각인 이론. 자, 첫 번째 줄 밑줄 하세요.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자연계의 서식지에는 여러 종의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을 해서 로렌츠가 생존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행동 패턴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각인이라고 하는데, 자, 각인 바로 옆으로 갑니다. 새끼새가 부화한 직후에 어미를 따라다니는 행동이다. 손 떼고 새끼가 어미 곁에 가까이 있음으로써 먹이를 얻어먹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뜬, 그러니까 부화하고 나서 바로 만난 대상이 같은 새가 아니어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인 이론은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각인이라는 행동은 생존을 위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로렌츠, 그 다음에 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각인이다. 따라다닌다. 경험한 적 없으세요? 병아리 키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병아리가 첫 부화를 하면 제가 있으면 절 따라와요. 쫑쫑쫑쫑.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아주 어린 시기에. 그래서 커서 봤더니 그러한 행동 패턴을 로렌츠는 각인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2번에 있는 결정적 시기는 빨간색입니다. 자, 양가로 1번이죠. 선생님들이 결정적 시기라는 용어는 이미 알고 있죠. 각인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 현상, 이 각인이 결정적 시기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 시기, 각인 같이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눈으로 또 볼게요. 밑줄 하시고 각인은 어린 동물이 일단 생후 초기에 특정한 시기
시기 동안 어떤 대상에 노출이 되어 그 뒤를 따르게 되면 그 대상에 애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옆에 여기서 특정한 시기가 결정적 시기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 각인과 결정적 시기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결정적 시기 다시 한번 빨간색 동그라미 하시고 뒷부분은 밑줄 하면 되죠. 제한된 시간 내에 아동이 특정한 적응 행동을 습득하도록 생물학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적인 환경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결정적 시기일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선생님들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그 유치원에도 그렇고 아주 어린 연령대 유치원은 뭘 하고 있죠? 벽면 쪽에 밑에 읽기 자료, 쓰기 자료 막 놔두잖아요. 결정적 시기 때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각인 행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특정 시기에만 하더라. 그 교육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해당하는 시기에 교육적 작용을 좀 해주란 얘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용이 환경을 마련하는 거, 뭐 지도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되는 거죠. 로렌츠의 각인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비의 애착 이론이죠. 자, 이 애착 이론은 뭐예요, 여러분? 자, 외우셔야 되는 용어는 일단 보울비라는 학자, 볼비라고도 하고 보울비라고도 하고 합니다. 자, 애착이론, 네, 명칭 외우시고 개요에서 양가로 이번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자, 밑줄 동물 행동학적 이론을 인간관계, 특히 유아와 어머니 간의 애착관계에 적용한 이론이다.